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전날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간밤 새벽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4만 선을 돌파했는데 일단은 조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또 추세는 좀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예. 어제 좀 이렇게 자료도 만들고 모처럼 시장 좀 들여다보느라고 한 2시까지 못 잤는데. 예. 한 12시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 한번 4만 터치하고 네. 4만 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흘러내리더니 또 한 3, 40분 있다가 또 한 번 더 시도하고 나서는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때 한번 CNBC 한번 들어가 봤죠. 네. 그랬더니만 이렇게 왜 제일 큼지막하게 사진까지 곁들이는 거기에 뉴욕 증권거래소 이제 그 브로커들이 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이제 4만 펀드 찍었다고. 이게 3년 6개월 만에 이제 3만 선 3년 6개월 이후. 만에 한 870 며칠인가 거래일 날 그렇게 됐는데. 야, 그래도 찍어본 게 어딥니까? 그렇죠. 찍어본 게 어디며. 또 신기한 거는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에서 시총 10위까지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그 굵직굵직한 시총 큰 종목들이 1%대, 0.56%대 이렇게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0.26%에 불과한 거 보니까 다른 것들은 또 괜찮았나 봐요. 그러게요. 왜 웃으세요 또? 아니, 제가 또 뭘 잘못했길래? 아니요. 그 다우지수 4만 예. 선 돌파할 때. 하이파이브? 예, 그거요. 찍어본 게 어딥니까? 예.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원 상무님 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허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지표도 많았는데 진짜 한번 허상무님 한번 좀 짚어주실 때가 됐네요. 네. 어떻게 지금 뉴욕장 보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는 것 같고 네. 또 다소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훅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좀 진단을 해주시면. 네, 지난 10월 이후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어쨌든 바닥을 찍고 지금 네. 유턴을 해서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들어서 약간 그 물가에 대한 부담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이런 조정폭들을 거의 한 달 만에 만회를 했다라는 거 보면 시장의 힘은 어쨌든 좀 세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저께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지만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먼저 돌파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그 시장의 힘이 AI 하지만 AI도 좋지만 다른 쪽들도 조금 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게 시장이 상승하는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미국의 물가가 어쨌든 어저께 좀 예상보다 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도비시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네. 있었고 일부 이제 자동차 관련한 물가들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한 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큰 탈이 없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믿음들 그리고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좀 다우지수 4만 포인트 돌파한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네. 다우지수에는 엔비디아가 없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없고 메타도 없고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이런 종목들도 없는데도 예. 어쨌든 4만 선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AI나 테크 이외의 다른 종목들도 세다라는 거고요. 어허. 제가 기사들을 보면은 골드만삭스하고 캐터필러가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하고 캐터필러는 산업재 중에서도 대표 그렇죠. 주인 거잖아요. 중장비 그러니까, 쪽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은행, 금융, 그다음에 중장비 업종 다 산업 이런 것들이 같이 골고루 좋아진다라고 좀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좀 4만 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약간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의 힘은 여전히 좀 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그날 PPI 나오던 날
뭐 미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 저기 PPI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혼재된 데이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시장 달래기 났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존 윌리엄슨이 무슨 뭐 로레타니 뭐 할 것 없이 연준 총재들이 연방은행 총재들이 조금 말이 톤들이 또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또 확 높아지니까 그걸 또 달래는 분위기예요.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미국 경제가 조금 그 파월 의장 얘기한 대로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대출 연체율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살펴보면 대출 연체율이요. 연체율. 네네. 그러니까 소비 대출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분명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조짐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산업용 기업들의 어떤 대출 연체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용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보면은 지금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이나 이런 쪽들은 의외로 좀 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 쪽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느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가 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연준의 입장은 지켜보자.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입장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쨌든 차단을 하되 전체적으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경기가 또 급격히 위축되는 거는 막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심리가 같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좀 지표 자체가 좀 엇갈리는 신호여서 이것도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좀 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둔화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간밤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소비가 또 견조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라는 거는 기업들의 어떤 내용을 다 합친 거고 개별 기업들은 시장이 좀 줄어도 시장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줄어도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소비 경기는 약간 둔화가 된 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로 0% 그러니까 전월과 거의 오르진 않았는데 물가는 사실 3% 넘게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실질 소비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많이 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둔화가 되고는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물가가 3%대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적어도 5, 6%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장사를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해 미국 경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다. 약간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기보다는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시점에서 정말 인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나쁘게 나오면은 7월 달이다. 조금 좋게 나오면은 9월 달. 아니면은 미국 대선 끝나고 11월 달이다. 이렇게 자꾸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허상무님 지표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번에 커피값이 한 1년 사이에 80% 올랐다고 미국 CPI 항목에서 커피 뺐다는 얘기 들리던데. 그것까지 제가 잘 몰랐고요. 근데 커피값이 많이 오른 건 또 사실이니까.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인데 아니 이제 몇 군데서 이렇게 그런 뭐 이런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참 지표라는 게 어지간히 참 그 정도 같으면 진짜 마사지라는 표현이 맞죠. 커피값이 올랐는데 왜 스타벅스 실적은 별로였을까요? 덜 사 먹으니까 아닌가요?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간밤에 보니까 이제 제조업 지표도 약간 전망치를 하회했단 말이죠. 제조업 경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제조업도 되게 엇갈립니다.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지표가 최악은 벗어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 산업을 또 쪼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T나 테크 산업들은 여전히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네네. 있고 방위 산업도 굉장히 좀 좋고요. 그다음에 기계류 산업들도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은 지금 많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들이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주식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확실한 거는 그래도 테크 산업이 가장 견고하다. 그리고 일부 제조업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 제조업도 최악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네. 아직 회복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저렇게 나오는데 저기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멱살 잡아가지고 다 여기 미국 들어와서 뭐든지 해 하는 분위기라고 요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떨어진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제조업도 이제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경기를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2021년, 2022년에 이제 좋아졌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약간 슬로우 다운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나타나는 둔화라고 시크리컬한 둔화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업보다는 금리의 어떤 영향을 나름대로는 좀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게 경기를 탄다, 금리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상무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저기 구리 네. 구리 선물 가격이 3월만 해도 4.64%, 3월에 그러고 나서 4월 한 달 동안에 12.45%, 진짜 짱대 양봉이 나오네요. 지금 5월 지금 아직 이제 3분의 2가 안 지났는데도 지금 4%,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거, 이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차원에서 반겨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또 이렇게 은근히 또 나중에 생산자 물가를 높이고 뭐 원가 압박을 하고 이런 쪽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게 구리하면 닥터코퍼라고. 닥터카프라고 해서 네. 뭐 경기는 좋아지나 수요가 살아나나? 요새 뭐 전기 전력 하다 보니 구리 또 다 들어갈 네. 할 테고. 그러니까 약간 그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이 전력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AI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의 규모가 영국이 한 해 필요한 그 전력 규모랑 비슷하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한 군데에서 쓰는 게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센터가 쓰는 게 네. 영국의 전력량 소비량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량도 많고 생각보다 탄소 배출량도 많고. 탄소 배출도요? 예. 전력을 생산하는데 예. 이제 탄소가 또 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리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좀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거는 구조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또 중국이 예. 집값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예. 뭐 블룸버그에서는 지방 정부가 그 빈집을 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는데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주택 구매 제한을 또 완전히 거의 일선 도시하고 천진 정도로 빼면 또 다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약간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이쪽의 경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구조적으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전력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구리라든지 이런 전선 수요도 좀 있는 게 있고 이게 저는 같이 겹친 결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 공급 측면에서 약간 부족해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그런 요인들보다는 네. 약간 수요 측면에서 좀 좋아지는 쪽이 좀 되지 않나라는 거고, 다만 이제 먼저 나빠졌던 유럽이나 중국이 지금 조금 바닥에 조금 더 근접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바닥에는 근접해 있는데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하는 네네. 그런 국면에 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4월달 고용 지표 자체는 약간 둔화된 것으로 네. 좀 해석이 됐잖아요. 둔화됐는데 또 뭐 정부 공무원들 빼고 예. 뭐 빼고 이렇게 보면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실업률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4.9%고
이제 다만 이제 조금 확실히 이제 경기가 꺾이긴 꺾였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어쨌든 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은 또 나쁘지 않은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은 경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근데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고요. 예. 근데 또 그만큼 물가도 둔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물가가 지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멈춰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서비스 물가는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공산품 물가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산업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차이가 그러게요.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아마 연준 인사들도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쩌면 그렇게 딱 좀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게 필요한 시점에 증시 이렇게 랠리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필요한 그 시점에 정부 부문에서 딱 6만 몇천 명을 그렇게 딱 줄여주는지 참 이 팀플레이가 아주 막 좋아요. 저쪽 풀백 진영대로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네. 선생님 자꾸 마사지 쪽으로 힘을 실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더 마사지. 아휴,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보니. 뭐 충분히 가능한 시각일 수는 있어요. 예. 아니 오늘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무슨 뭐 CMA, MMF, 고객 예탁금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현금성 언제든지 어디론가 뛰어갈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뭐 349조 얼마냐, 350조 와. 원 우리나라만 해도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 그만큼 거죠. 풍부하다는 예, 거잖아요. 미국도 뭐 마찬가지 그거 돈은 많은 거고. 예. 그러다 보니 무슨 뭐 로링 키팅가 키스질인가 한번 3년 만에 X에다가 뭐 사진 그림 하나 올렸다고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한 이틀 바짝 당겼다가 지금 다 엎어졌잖아요. 지금 게임스탑이고 AMC고 간에 거의 사흘을 못 가네. 이틀만 극하고. 그러니 뭔가 지금 누가 툭 건드리기만 건드리지 않아. 내가 움직여줄게 하는 돈들은 많은데. 아니 그것도 좀 해석이 좀 혼란스러운 게 네. 지금 시장에 유동성 풍부하다는 해석들 나오는데 사실 미국인들 통장에 또 돈은 줄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게 쪽에서는 돈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기업들은 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충분히 자사주를 많이 산다라는 건 얘기는 돈도 많이 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갖고 있는 현금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 보면 대출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고 대출에 대한 어떤 그 기준, 금융기관들의 대출 기준이 여전히 긴축적이긴 한데 지난 한 2분기 정도 긴축적인 어떤 강도가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즉슨 지금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진 않지만 한 반년 전에 비해서는 금리 상황이나 대출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덜 까다로워졌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가게도 보면은 또 이게 너무 이게 그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계층은 약간 이제 소득이 저축이 많이 좀 고갈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러나 고소득층은 저축이 많은 것 같고 또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현금들이 좀 어디든지 좀 여전히 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허 이사님 그리고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저런 어떤 뭐랄까요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가고 있는 와중에 몇 번 워닝을 발했잖아요. 우선 금리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했었고 뭐 5.5, 6 나중에 이제 8%까지도 얘기했고 시장 금리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또 이제 한 며칠 동안 또 자꾸 기사에 언급되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우리 작가님이 정리해놓은 내용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정부의 누적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4경 7,365조. 거의 뭐 5경. 참 감이 안 잡히는 돈이죠. 그리고 미국의 그 의회 예산국이죠. CBO가. 미국의 부채 비율 30년 후에는 GDP의 166%에 이를 것. 그런 식이고. 올해는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99%. 거의 GDP 규모란 얘기고.
빚에 늪에 빠진 미국이 1분당 국채 이자가 우리 돈으로 한 27억 원씩 1분당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미국인데 뭐 걱정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무슨 중국 같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인데. 뭐 만약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으면 뭐 이미 맛이 갔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맛이 갔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재밌는 현상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이자 부담이 미국 전체 세수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1%, 12%거든요. 예. 근데 대체로 보면은 아무리 선진국, 그러니까 G7 국가라고 하더라도 부채 재정에 문제가 생겼던 게 전체 세수에서 이자로 나가는 비중 자체가 15%에서 20%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 빼고 나머지 80%로 한 해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고 예. 국채 발행을 내서 빚을 내서 정부가 지출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더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80년대 뭐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재정의 위기를 겪었던 그 마지노선이 예. 정부 세수에서 한 15%에서 한 20%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여유는 있는 것 같고요. 워낙 나라 규모가 GDP가 크니까. 근데 아마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올해 얘기, 내년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추세대로 한 3년에서 4년이 지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런 이제 상상하기 싫은 일들, 미국마저도 이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경고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은 미국도 그렇게 미국이니까라고 하는 논리가 계속해서 성립되기는 저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주 또 우리 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 발행 양이나 또 국채의 그 만기별 구조가 갈수록 장기물 줄고 단기물로 뭐 4주짜리 한 1개월이나 뭐 2개월이나 심지어 2주짜리 이런 건데 지금 미국 재정정권 만기 1개월짜리 4주짜리 보면 이거 작년 7월 달에 5.4%에 도달해 갖고 옆으로 맞습니다. 쭉 가다가 이게 지금 최근 한 며칠 이제 조금 어제 이제 해서 이제 5.33 뭐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한 달짜리. 네. 근데 지금 10년물이 4.37인데 이거보다 지금 거의 100bp 높은 거 아니에요. 네. 만기가 짧게 올 뿐이지 드는 비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5%대 5.3, 5.4 이런 이자를 갖다가 계속 물어가면서 미국 재무부가 돈 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금리를 낮춰달라고 그렇게 옐런이 얘기할 만도 하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재정만 생각하면은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정만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재정 부담이 이렇게 있는데 물가가 아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플레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게 아직 인플레가 안 잡힌다 싶으면은 뭐 밭대기가 됐건 뭐 집 한 채가 됐건 주식이 됐건 뭐라도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IMF도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했습니다만 소위 이제 사모 대출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크레딧 예. 이런 거 상품들로 지금 연기금이나 보험사들한테는 뭐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수단들을 금융기관들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금리 옛날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고금리가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돈은 많고 또 그 내에서 거래도 굉장히 좀 활발해지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 뭐 가격은 잘 안 빠지고 또 가격이 더 안 빠지니까 또 물가는 또 잘 안 빠지고 이런 약간
그 좀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자산 가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대선 변수가 또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소위 경합주에서 예, 예.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다가 멈추니까 네. 확실히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잘 안 올라가는 떨어지고,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죠. 고용도 그렇게 좋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고 주가도 올랐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답답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물가, 살림살이의 팍팍함이 결정적인 영향을 좀 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게 파월 의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금리를 인하도 안 하겠지만 올리지도 못할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경기가 조금 나빠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최소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빨리 뭔가 액션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선거 전까지는 미국 경기는 지금의 흐름에서 크게 바뀔 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산 가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나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좀 오히려 리스크 대비 리워드, 변동성 대비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위를 볼 수 있는 생각보다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해야 할 만한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58포인트. 코스닥은 오늘 1%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5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8,900원. SK하이닉스는 1.2%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6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4% 하락 예상됩니다. 현대차 0.2% 호가에서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4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40만 5천 원. KB금융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호가 8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보합 예상됩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HLB 호가가 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 HLB 호가에서는 좀 급락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67,100원. 다만 이제 호가다 보니까 좀 허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엔캠이 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8천 원이고요. HPSP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1,750원. 그리고 리노공업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7만 1,000원.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보니까 혼조가 예상되고 코스닥이 지금 1% 하락이 예상되네요. 와, 시장 참 이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뭔가 예. 매일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는 재미. 오늘은 재미. 예, 오늘은 어떨까? 예. 그리고 이게 또 호가하고 또 개장하고 나서 막상 뚜껑 열면 또 다르고 예, 오전하고 오후 또 예. 다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예. 어상무네. 제가 누구하고 내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네. 무슨 내기를 하셨어요? 하이닉스 저 상반기 중에 20만 원 찍겠습니까? 이거 어제 종가로 봐서는 7천 원밖에 안 남았었는데. 네. 그래서 어디에 베팅을 하신 거예요? 예?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신 거예요? 20만 원 간다? 아니 뭐 내기를 하려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간다고 했으니까 내기가 되려면은 네. 글쎄 이 카드다가 이제 지금 약간 후달거리고 있어요. 이제 다른 분하고. 네. 네, 저희는 뭐 반도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으시다.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하고 지금 SK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요 약간 요 다이버전스, 요 괴리는요. 가장 큰 건 역시 이제
HBM에 대한 의존도, HBM의 어떤 비중인 것 같은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셀 때 가장 크게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거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다 보니까 더 탄력적이죠. 예, 훨씬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뭐 근데 아마 조금 하반기가 되면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날 네.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크 산업이 일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제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 출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가시화될 경우에는 조금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워낙 연초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네. 따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장님이 상반기 못 갈 수 있다 쪽에 베팅을 하셨다고 하니까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네, 갈 것 같아요. 그러라고 그쪽으로 베팅했습니다. 아, 저 네. 하나 바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그렇죠. 아니 전도 궁금한 게 앞서서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뭐 AI 관련된 네. 그런 섹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산업까지도 지금 키 맞추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가 측면에서 국내 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내는 조금 한계가 좀 있는 것 한계가 같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지금 소비가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소비,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좀 고르게 좋아지는 형태인 거에 비해서 네. 저희 국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내수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1분기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하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라지 네. 않느냐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쪼개보면 결국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내수가 소비를 많이 땡겼다기보다는 해외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 있는 뭐 택배라든지 이런 산업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사실 이제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선순환한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여전히 올해 중반까지는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이 경기를 끌어가는 상황인데 네. 국내 기업들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실적 전망치라는 게 연초에는 좀 과도하게 기대를 하다가 중반이 되게 되면 조금 이제 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그다음에 수출주들은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데 내수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익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확산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그리고 은행들이 아무래도 이 밸류어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예. 이 은행주들은 그래도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그 정도로 확산세가 좀 제한적일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긴 KB금융 같은 경우 시가총 10위까지 올라선 상황이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배구조 2차 밸류어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네네.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이 30%에서 좀 갇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서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현금이 가장 많은 쪽들이 은행, 뭐 보험 이제 이런 금융주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들은 딱히 그런 법적인 어떤 제한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더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의 어떤 그 주주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투자자들이 좀 매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도 약간 꺾이고 있는 상황도 같이 맞물리면서 그래도 저는 그래서 수출주와 밸류업, 은행 이렇게 이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형태가 예. 좀 계속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한쪽이 간다고 해서 한쪽이 훅 밀리고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예.
중국 증시 요새 잘 가는 거는 뭐 믿어주십니까? 좀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사실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힘들죠. 안 좋고 예. 외국인도 사실 잘 안 사게 될 텐데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함으로써 외국인도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고 그 원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중국 시장이 이제 워낙 쌉니다. 예, 예. 뭐 PR도 10배도 채 안 되고 PR이? 예, 네. 10배도 채 안 되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기업들 이익은 좀 나는 편이기 때문에 나는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민심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수단 자체가 재정을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쓸 수도 없는 상태고 하니까 주식시장을 좀 살리는 쪽으로 해서 자금도 조달을 하고 어떤 그 웰스 이펙트도 좀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은 조금 더 뭐 중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의 룸은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장중에 다우지수 4만 선을 돌파하고 이제 마무리는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는 분위기고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는 좀 양시장의 엇갈린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출발 상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5월 1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중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다우지수가 이제 3만 선 돌파 이후 3년 6개월 만에 4만 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는 이제 양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이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코스닥 쪽이 1% 하락이 예상이 됐는데 출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이네요. 2,751포인트. 코스닥도 호가와는 좀 다르죠. 지금 약보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호가에서는 그 HLB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좀 급락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양시장은 약보합 출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0.3% 소폭 상승 보여줍니다. 78,5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0.4% 떨어집니다. 192,1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0.2% 상승합니다. 38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8% 올라갑니다. 78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이고요. 현대차 보합이네요. 248,000원. 그리고 기아가 0.7% 올라갑니다. 11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1% 떨어집니다. 191,000원. 포스코홀딩스가 0.37% 하락합니다. 401,000원이고요. KB금융 0.9% 내림세로 8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2% 상승합니다. 216,5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요. 지금 HLB가 지금 화면에는 지금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한가예요. HLB가 이제 간약, 신약, 그 미국 FDA 허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시가총액이 올 들어서 2배 이상 뛴 상황인데 그 허가 기일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HLB 좀 간약, 신약 허가 기대감에 이전에 주가 급등을 했고 오늘장에서는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지금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67,1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알테오제는 0.2% 하락입니다. 177,500원이고 엔캠이 5% 내림세 274,000원이고요.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3%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이 0.4% 상승합니다. 99,100원이고 리노공업이 0.3% 내림세로 267,500원, HPSP가 0.9% 1% 이상 올라갑니다. 41,700원이고 클래시스는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ICTK인데 이게 공모가 그러니까 기준가가 2만 원이었고요. 지금 주가는 24% 올라갑니다. 25,0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950원, 25,000원, 지금 25,000원을 중심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간 9시 3분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HLB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코스닥이 1% 넘게 떨어집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삼성출판사가 13% 급등합니다. 21,250원이고요. 꿈비도 9% 강세입니다. 9,280원.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8% 강세 5,660원이고요. 토박스 코리아도 지금 1% 이상 올라가고요. 메디앙스도 1.7% 상승. 메일유업 제로투세븐도 지금 3% 넘게 올라갑니다. 메일유업은 43,350원,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4% 강세입니다. 6,200원 선이고요. 그밖에 모나리자, 예림당 3%에서 2%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삼성출판사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죠. 깨끗한 나라도 4.5% 올라갑니다. 오늘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교육주도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이 좀 손을 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교육 그 확대에 대한 기대감, 사교육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메가스터디가 1.4% 올라갑니다. 11,540원, 애니능률도 2% 강세 4,820원이고요. 비상교육도 3.7% 올라갑니다. 5,490원. 이제 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출산 장려 쪽에도 엮이고 교육주 쪽에도 엮이다 보니까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고, 웅진싱크빅도 2% 상승입니다. 2,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아이비기명도 지금 3.9% 강세, 디지털 대성도 1.8% 상승하고요. YBM넷 메가스터디 교육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교육주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또 보니까 수산주도 지금 상승을 보여줍니다. CJ시푸드가 지금 7% 넘게 올라갑니다. CJ시푸드가 3,875원, 그리고 사조시푸드도 3% 강세입니다. 동원수산, 신라교육 1% 이상 올라갑니다만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 또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꽤 눈에 많이 띄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해운주들 흐름 좋네요. 대한해운이 8%, 지금 수산주 보셨죠? 7%, 3% 올라가고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고, 해운주 내에서는 대한해운이 지금 9% 강세입니다. 2,290원, 페노션 0.5% 올라가고요. 흥하해운 2% 상승, HMM은 지금 약보합이고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KSS해운은 0.6%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해운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개인은 189억 원, 외국인 20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21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62억 원, 120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546억 원 매도 우위. 자, 외국인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지금 순매수 보여줍니다. 1,693계약 지금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지금 보게 되면 3원 상승한 1,34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HLB와 관련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HLB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로부터 간암 신약 보안 요구서안이 수령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전해졌고, 그에 따라 주가가 지금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게 이제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을 1% 하락으로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뭐 개별 이슈니까요. 개별 이슈죠. 네, 개별 이슈니까 이게 코스닥 전체적으로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예, 뭐 그게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워낙 시총이 최근에 2위까지 올라섰고 올 들어서 시총이 2배 이상 그러니까요. 증가가 됐었거든요. 뭐 2배 뛰어서 시총 2위 왔던 게 하한가를 가면은 지수가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힘을 내는 섹터가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게 또 바이오 쪽의 특성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출근길에 참 우리 이름도 모르고 그거 하지만 몇 번 이렇게 마주치던 분의 그 모습이 늘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말버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올라타자마자 앉자마자 띄우는 게 HLB였어요. 어떤 분이? 예. 그분 핸드폰을 보셨다고요? 아니,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는데 아직 시력이 좋으시네요. 네. 아직까지 뭐 눈은 좋습니다. 네네. 눈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어둑어둑 할 때였으니까 한 2, 3월 그 무렵이었으니
잘 빠져나왔기를 기대합니다. 아, 사실 올 들어서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특히 바이오 쪽에 장기 투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매겨주면 빨리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해봅니까? 아, 그래도 또 바이오 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참 이슈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버티신 분들은 또 괜찮은 거고. 그래요. 예. 맞아요. 예. 국내 증시 지금 제가 흐름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상무님은? 뭐 그 미국 시장이 이제 4만 선은 다우지수 4만 선 앞두고 약간 이제 주춤했던 거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주식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어제도 이제 코스피가 사실 이제 지난 3월 달에 2,754%였나요? 그 정고점을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갔다가 또 음봉으로 이렇게 쫙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아직도 강하게 이렇게 그 뚫을 수 있는 어떤 체력은 아직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숨고르기. 여기서 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전고점을 여는 게, 직전 고점을 여는 게 우리 코스피나 뭐 미국의 다우나 S&P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깊어지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림이. 예. 근데 그거는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서 정책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그림일 테고, 참 타이밍이 그런 게 이제 5월이고 막상 선거는 11월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이 이렇게 버텨서 뭐 6월, 7월까지도 잘 가고 해서 서머랠리 어쩌고 했는데, 괜히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9월 하순 10월에 뚝 무너지면 오히려 더 진짜 수습이 힘들 텐데 이거 만만찮아요. 이거 장 이렇게 매니지 해 나가기가. 그럼요. 이거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통 그 미국 대선도 보면은 대선 있는 해에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되게 좋은데 대선 직전에 한 2, 3개월은 좀 조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이 대선이니까 한 8, 9월 달부터는 약간 시장이 좀 쉬어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저는 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상승의 어떤 그 랠리의 어떤 가파름은 조금 이제 미국 경기도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보니까 좀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가운데 오늘 보니까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좋은데 삼양식품이 상한가예요. 이게 삼양식품은 상한가예요. 이게 농심은 어때요? 최근에 좋던데. 농심이요. 농심도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고, 삼양식품은 이제 불닭볶음면 이게 해외에서 뭐 엄청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 보니까 44만 6,500원이고, 뭐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또 빙그레도 12% 급등 중이고, 풀무원도 10% 이상 올라가고, 대상, 동원, F&B 뭐 다 올라가요. 해태제거식품까지. 지금 보니까 그동안 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는 약간 좀 주춤하고, 뭔가 이제 음식료 섹터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시장이 쉬어가는 어떤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또는 이제 주도주가 아니었던 종목들이 이제 따라잡기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지금 중국 시장이 좋은데, 그 중국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부동산 쪽에서 그 시장이 어떤 최악을 벗어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소비 쪽이거든요. 소비나 관광 쪽. 그래서 아마도 음식료 쪽과 같은 쪽들, 그다음에 뭐 화장품류 이런 쪽들은 좀 저희가 좀 유의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워낙 이제 그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전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반도체만 좀 좋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워낙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 쪽에서도 지금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래저래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이렇게 뭐 힘이 없는 와중에 자동차는 우리 허상무님 보시기에 뭐예요? 지금 실적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어디서 뭐 유동성이 한번 쫙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자동차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데요. 네. 하나는 밸류어 프로그램. 밸류어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 실적이 이제 수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원화 상승에 예. 원달러 환율 예. 상승의 어떤 수혜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주도 사실은 이제 PR이 워낙 낮고 예. 워낙에. 예, 그리고 이제 현금은 좀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서 은행과 더불어서 가장 밸류업의 핵심에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약간 뭐 반도체에 비해서 이제 수출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연 한 10% 이상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내수 쪽에서 좀 안 좋아도 수출 쪽에서 실적의 어떤 서프라이즈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그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실적 봤을 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좋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동차는 좀 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자동차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힘이 예전만큼은 좀 지난 이제 2분기 2분기 초에 비해서는 좀 힘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예.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어떨까요? 지금 외국인들 보면 최근에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네. 해주는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니까 또 선물 시장에서만 사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그 매수의 어떤 강도를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어떤 반도체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레벨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환율이 사실 1,400원 갔었을 때도 의외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된 걸 보면은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 주식을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 또 외국인 어떤 리포트들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